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딩을 하면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빡세게 코딩할 때는 힘들고 좀 우울해질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긴 한데, 특히나 좀 어려운 거 코딩을 할 때라든지 기술 분석이 생각보다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술술 뭐 풀이해내지? 결국에는 해내긴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엔 어려운 프로젝트도 내가 꾸준히 생각하고 영감을 받고 이제 창의성이 계속 발현이 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잘 끝나긴 하는데, 왜 나는 다른 개발자들은 되게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개발자들의 결과물들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어떤 노고를 거쳐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결과물만 보고 그 사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우울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고, 나는 고행의 시간을 그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나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코딩 자체가 재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코딩을 해서 내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근데 그걸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제 코딩을 했을 때 잘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희열을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코딩 자체는 사실은 거의 뭐 한 번 짜면은 거의 뭐 버그 잡느라고 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새로 신규 구조 잡고 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 이후에 뭐 버그 잡고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뚝딱 이렇게 될 거 아마 한두 시간이면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그거를 막상 코딩하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까지도 넘어가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지, 구조가. 그리고 짜다 보면은 또 살이 붙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핵심인데, 당연하게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굉장히 잘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내면에서부터 이제 끌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면에서부터 좀 고행도 많이 거치고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되려면 결국에는 굉장히 그 밑에서부터 고생이 좀 많아요. 좋은 결과물들 보면, 옛날에 제가 그 한 3년 전? 13년 전에 되게 어떤 되게 무례한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 제 거 뭐 그 작업하면서 하던 때인데, 걔가 막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걸 내가 왜 만들어야 되냐? 나는 선생이고 굳이 이거를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당신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뭐 기분이 상하고 빈정이 상했는지, 그때 말할 때부터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할 때부터 뭐 어떤 피해의식에 막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별로 상대를 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뭔가 화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제 뭐 프로필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공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에 뭐 병특 출신이고 프랜스 오래 했고 뭐 그런 거 비슷한 프로필이었겠죠, 그 당시도.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병특 때 만들었던 거 뭐 1km 같은 경우도 막 욕을 하고, 안드로이드 버전 그걸 내가 만들었고 서버도 초기 버전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 백엔드 서버 쪽도 제가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거 했다, 그런 거 같고, 막 흔해 빠진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해 빠진 거를, 그 흔해 빠진 게 그럼 흔하지 않은 거 만든 사람 만나시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속으로 이제 생각 어떻게 했냐면,
그 흔하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사용자들이 훨씬 그게 되게 높거든요. 그 기준이 흔한 거일수록 더 높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 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뭐 그 당시 제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카카오톡이요. 그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틱톡이라는 서비스에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HTTP 기반으로 이제 새로 고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채팅에는 적합한 구조는 아니었는데 시장 잠식은 빠르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HTTP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채팅이라는 거는 확실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TCP나 막 UDP 같이 이렇게 그 연결을 딱 해놓고 연결성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구조가 채팅에는 좋은데 그거 카카오톡이 하기 전에 1km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이미 다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다 그 개발을 해놨었고요. TCP로 그 당시에 TCP로 만든 서비스가 많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10몇 년 전이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TCP로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API가 지금처럼 좀 세련되진 않아가지고 뭐 버그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 인위적으로 막 껴넣어야 될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또 개발자도 별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많지 않을 때였거든. 또 지금같이 막 엄청나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뭐 엄청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준 높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막 그런 거를 이제 폄하하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좀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냥 선량한 사람들한테 멘탈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병특할 때도 그렇고 병특 제가 준비할 때도 꼭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업계에 있긴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너는 안 될 거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얘기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했죠. 진짜 안 될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한 나랑 내가 실제 해낸 저는 뭐 병특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연봉도 승승장구했고 지금은 팀노바에서 연봉 5천에서 5,700 사이로 최근에 다 보냈고 모든 졸업생이 다 그 연봉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잘 못 갔다고 하는 친구도 4,500 이상으로 다 갔으니까 졸업생들이 잘 못 가서 4,500 이상.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못 가도 4,500 이상을 갔으니까 작년에. 근데 작년 한 10몇 월씩 10월 말쯤부터 이제 구직을 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인증까지 받기까지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11월부터 한 3월 올해 3월까지 제가 그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다 5천에서 5,700 사이로 다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한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마인드를 바꾼 게 뭐냐면 작년부터 연봉이 막 올랐잖아요. 팀노바 팀원들이. 그게 코딩을 제가 하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결과물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다가 막 힘들고 좌절하고 지치고 남들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백조같이 이렇게 밑에서는 엄청 헤엄치고 있지만 위에서는 우아해 보이잖아요. 그럼 모두 다 백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세련되게 되게 개발 잘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앞에 쪽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나게 코딩을 많이 하고 나온 결과물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은 상황이 생겨도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를 평가해 나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들 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자기 합리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못하는데 잘하고 막 잘하는 척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살면서 잘하는 개발자들도 보면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만약에 쉽게 뚝딱뚝딱 하는 개발자가 있다
라고 하면 둘 중 하나 일반적으로. 뭐 재능충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 있어봤자 엄청 극소수고 그런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봤고 그렇게 제가 그래도 한 수천 명을 가르쳤죠. 수천 명을 1대1 코칭하면서 봤는데 거진 다들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이렇게 어렵게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인데 다들 쉽게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TV에 나오는 부자들 보면 다들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디테일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서민갑부 이런 거 말고 물론 서민갑부에도 근데 방송사는 조금 제가 그렇게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그 막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진짜 막 자기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건물 사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맛집을 가도 아 여기는 맛집 될 만하다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 맛의 디테일을 고객들은 다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되게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해. 근데 이게 과연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만한 거야. 왜 그러냐면 고연봉자가 되려면 사실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 일반적으로 가는 개발자들이 가는 길이 보통 뭐 연봉 뭐 잘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잘 못 가면 뭐 한 2,600, 2,400, 500 이렇게 되지 않나? 신입 개발자 잘 못 가면 일반적으로 제일 적게 가면 그리고 잘 가야 요새 뭐 부트캠프 같은 기준으로는 3,500, 600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잘 가서 엄청 잘 가서 근데 이런 것과 팀노바 5,000에서 5,700 정도 나오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에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있어요. 팀노바 팀원들 중에 사실 좌절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없을걸요. 대부분은 좌절을 많이 해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졸업생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된 줄 아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수료자 친구들의 그 인터뷰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은 되게 멋있죠. 제가 생각해도 진짜 멋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 고연봉자에 워낙에 다들 잘 나가니까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멋있긴 해요. 근데 백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좋게 이제 바꾸려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저 화려한 사람 못 봤어요. 저 서울대 고시촌에서 예전에 그 사박고시 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때 한 제가 1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우연히 이렇게 막 친해진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도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사법고시 패스하면 진짜 멋있어지는데 사실 그 공부할 때는 맨날 추리닝 바람에 맨날 그 돋보기 안경 같은 거 막 끼고 되게 이렇게 뿔테 안경 끼고 되게 못생기게 살거든. 근데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거 없이 현업에 가면 현업 가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 생활 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현업에 가면 내가 좀 멋있게 월급도 잘 받고 좀 멋있고 세련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학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멋지고 세련되게 못 살아요. 그 실력이 없으면 그리고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멘탈이 약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최근에 어떤 친구도 되게 많이 우울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팀노바 나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1년에 한 친구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좀 잘 케어를 못하고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흑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 스트레칭을 하시던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들을 뭐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시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병특 안 된다고 하고 뭐 팀노바 같은 경우도 막 연봉 막 진짜 5천 5,700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그만큼 더 대단한 친구들 만들 거야. 항상 이 마인드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서류들을 민원 같은 거 발생하면 다 인증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준비가 딱 된 자세로 살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료생들이 그거를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인증들 같은 거를 다 보내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운동하고 건강관리, 몸 관리를 딱 해줘야 코딩도 잘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멘탈이 중간에 그냥 쭉 하면 잘 되는데 멘탈 나가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흑화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달씩 사라져.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쭉 하면 잘할 친구들인데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도 멘탈이 약하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작품을 끝까지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냥 단순하고 멘탈 강한 사람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멘탈이 나가는 분들 보면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왜 나가는지 생각을 한 번씩 해봤어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뭐 고연봉으로 막 보내도 뭐 어떻게든 구설수가 생기잖아요. 그쵸? 고연봉으로 계속 보내도 근데 고연봉 뭐 어쩌겠어요? 고연봉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질투심? 열등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취업한 건 고연봉을 취업한 게 사실인데 뭐 이걸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학생들한테 야, 너 연봉 더 적게 받을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연봉은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요. 조금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멘탈이 나간 사람들은 보통은 되게 이기적이자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타인의 평판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보면. 근데 그런 걸 일단은 다 내려놓고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뻔뻔하게 나 좀 못해도 안 좋은 평가 받아도 괜찮아. 뭐 좀 하면 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멘탈 케어라면 결국엔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가 한 번씩 학생들 코칭하나 멘탈 나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거나 같이 뭐 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노바가 모든 친구들을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랑 여러분들 잘 된 사람만 나열해서 얘기하는 거랑 모든 사람을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랑은 난이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잘 된 사람만 나열하면 사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모든 100%다 고연봉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죠. 5천만 원 이상으로 100%다 보냈어요. 11월 그 초부 11월 한 11월부터 이제 인증이 되니까 11월부터 다 그렇게 보냈고 그 전에 작년에 간 친구들은 4,500 이상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고집 엄청 세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협조 안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알아서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고집 세고 이런 친구들을 케어를 해야 그 친구도 남들 다 5천 넘게 가는데 졸업생들이 그 친구만 5천 넘게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5천 넘게 보내주려고 그 친구 집중 마크를 좀 하게 되죠.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한 번씩 제가 멘탈 나갈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하는 게 일단은 그 친구한테 잘 설득도 해보고 뭐 화도 내보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한계점을 느끼고 왜 이렇게 잘 개선이 안 될까 이러면서 항상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제 나름대로한테 얘기하는 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자.
그러니까 너무 이타적이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보다는 조금 내려놓자. 그리고 좀 기다려주자. 이런 마인드로. 결국엔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기다려주자. 이게 요새는 디폴트거든요.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옛날에는 막 그 한시도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말 옛날에는 막 쫓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뭐 수요일에 자기는 사무실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럼 수요일에 쫓아가. 사무실까지 가서 공부하는 친구 딱 보러 갔는데 이 친구가 사무실에 없네? 아 근데 오늘만 빨래하러 갔대.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너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잘 안 된다. 시간을 나는 충분히 투자하는데 잘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러냐고. 그럼 같이 사무실에는 CCTV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잡담하고 놀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막 잡아서 거봐 이런 시간이 자꾸 뺏기니까 네가 코딩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코칭 잘하려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일단은 저 친구 또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코칭을 하니까 결국에는 저도 힘들고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리 더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관대하게 한 뭐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더 할 수 있어. 누구누구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 5번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 그때 이후로는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5번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아무래도 제 진정성을 알고 협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삶이나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항상 잘 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코칭도 제가 응용 2단계에서 코칭한 친구들 11개월을 이제 1대1 코칭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항상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의 이제 문제들 이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잘 안 고쳐진다 저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러면서 밤잠 설치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좀 코딩할 때 힘든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자꾸 마주하는데요. 그때마다 운동하고 산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잘 될 거야. 이 친구 당연히 잘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식은 하되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은 내 위주로 지금은 내가 얘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까지 가지는 말자. 좀 나를 위해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걱정한 것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걱정 많이 했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 친구 4,500은 4,500이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5,000 이상으로 간 거야. 그리고 평균치보다 높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괜찮구나. 내가 미리 얘기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좀 협조해주고 미리 좀 얘기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니까 기운이 달라진 건가? 확실히 좀 이렇게 결과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되 긍정적인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무슨 이유예요?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그 결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같이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